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3강 문명의 발생 2편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세계 곳곳에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 세계 4대 문명 중 중국 문명과 인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류는 만년 전부터 정착 생활을 시작해서 기원전 3000년경에는 세계 곳곳에서 문명이 발생하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기원전 3000년경에 형성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기원전 2500년경 형성된 인도 인더스 문명과 중국 황하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문명에서는 기원전 1500년경 아리아인이 이주하면서 형성되는 겐지스 문명도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입니다. 이 두 문명을 알아보기에 앞서 세계 4대 문명에는 속하지 않지만 유럽 문명의 바탕이 된 지중해 문명이 있는데요. 바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입니다. 이곳에서 유럽인들의 언어, 문화, 종교가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먼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는 흑해와 지중해를 무대로 해상 무역을 하면서 지중해 및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죠. 대표적인 곳이 카르타고인데요. 페니키아인들은 이 식민 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교역을 하면서 표음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문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알파벳의 기원이 되지요. 페니키아 알파벳은 황소의 머리를 뜻하는 알프와 집을 뜻하는 베스에서 따온 알파벳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문자, 라틴 문자, 로마 문자로 전해져서 발전하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이 되지요. 다음은 헤브라이입니다. 헤브라이인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살던 민족이었는데 기원전 2000년 중엽부터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죠. 일부는 이집트로 옮겨갔는데 기원전 13세기경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을 사막을 떠돌면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그동안 그들은 유일신 야훼를 섬기는 유대교도 성립시키지요. 이 종교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헤브라이인들을 지켜주는 힘이었고 훗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바탕이 됩니다. 이들은 기원전 11세기 말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고 다비드,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지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소로 기원전 2에서 1세기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지중해 문명을 잠깐 살펴보았고 다음은 동아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중국 문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
황허강과 양쯔강 유역에 형성되었고 청동기와 문자를 사용했지요. 그리고 강을 따라 도시국가가 성장합니다. 먼저 상나라부터 가겠습니다. 은나라라고도 하죠. 상왕조는 기원전 1600년경 황허강 중류 유역에 위치합니다. 정치 형태는 도시국가 연맹체로 신정 정치를 하는 재정일치 형태입니다. 특징은 은허 유적에서 갑골문과 청동기가 발굴되면서 황하 문명의 중심에 섰죠. 그리고 태음역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은허 유적에서 발굴된 갑골 문자로 거북의 껍데기나 짐승의 뼈를 태워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치고 그 결과를 거북의 껍질이나 짐승의 뼈에 적어둔 것입니다. 고대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사용되는 문자이지요. 이것은 중국 문명의 청동기인데요. 청동은 매우 귀한 금속으로 예기나 무기에 사용되었고 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철기 이후에도 청동은 중국 황제들이 올리는 국가 의례의 전형이 되지요. 중국 문명에서 상왕조 다음에 주왕조입니다. 주왕조는 기원전 11세기경 호경에 도읍을 두었으나 이민족의 침입으로 나급 러양으로 천도하지요. 정치 체제는 혈연적 봉건제가 성립되었는데 혈연적 봉건제란 왕은 수도 부근 직할지만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왕족과 공신을 제후로 삼아 분배하고 제후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인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인더스 문명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 형성되었고 도시국가가 발달했죠. 대표적 도시로 최초의 계획도시인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가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청동기를 사용했고 그림 문자를 사용했는데 고대 문자 중 아직 해독이 안 된 문자로 알려져 있죠. 이 사진은 모헨조다로 유적과 그곳에서 출토된 청동 소녀상인데요. 가는 눈과 꼭 담은 도톰한 입술은 현재 인도인의 대부분을 이루는 아리아인과는 다른 종족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원전 1500년경 아리아인이 이주하면서 인도의 문명은 겐지스 문명으로 옮겨가 인도의 문화로 정착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인더스 문명에 이어 겐지스 문명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들이 인도 북부로 이동하여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겐지스 문명을 이루죠. 이들은 철기를 사용해 쉽게 정복할 수 있었고 선주민을 복종시키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데 신분제도 카스트를 만들어 브라만교를 만듭니다. 아리아인들이 만든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뉘고 브라만 계급은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정치, 군사를 담당하는 왕족과 무사 계급이지요. 그리고 바이샤 계급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농, 공, 상인, 즉
평민층입니다. 제일 하층 계급인 수드라 계급은 각종 천한 일에 종사하는 주로 노예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카스트 제도에 끼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도 있고요. 이 카스트 제도는 현재까지도 인도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어 인도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계 문명은 공통점이 있죠. 대형 건축물, 청동기 사용, 도시국가 성립, 그리고 문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요소들 중에서 문자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인이 썼던 쐐기 문자는 교역할 때의 사유재산의 양이나 채무의 양을 표시했고, 이집트 상형 문자는 로제타 석이나 오벨리스크 등 유적지에서 발견되는데, 이 상형 문자는 파라오의 생애를 주로 기록했죠. 그리고 중국의 갑골 문자는 신정 정치를 나타내주는 기록으로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유일한 문자이고, 인더스 그림 문자는 아직 해독한 사람은 없으나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와 같은 교역에 관련해서 사유재산을 나타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페니키아인들이 교역을 할 때 사용했던 페니키아 문자는 그리스 로마를 거쳐 현재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출현해서 큰 강 유역에 정착하여 형성한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발전해 나가지요. 문명이 생기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종교가 탄생하게 되고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제국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보편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역사도 발전하게 되지요. 다음 시간은 우리의 역사 4강 고조선과 초기 철기국가 편으로 강의가 이어집니다.